여러분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일본을 무시하고 있는지요? 이번에 소개할 책은 김현구 님이 달라진 한국, 일본 다루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65년 한일협정, 이 협정에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한국에 들인 자산을 모두 포기하고 약 8억 달러의 유상 및 무상 자금을 한국에 지원하기로 협의했으며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 자금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했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설비도 일본에서 들여왔습니다. 이때부터 반도체 생산과 같은 한국 산업은 일본의 주요 기계 부품과 원자재를 일정량 수입해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통일 세력이 등장하면 반드시 한반도를 침략하는데 지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된 힘으로 다시 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강하게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한국은 대략 100억 달러 생산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약 10억 달러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일본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실정이고 이런 한국의 경제 구조, 이것은 곧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략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전 세계 무역을 얻은 흑자보다 대일 무역에서 발생한 적자 규모가 훨씬 큰데요. 1965년에서 2018년까지 일본은 한일 협정으로 8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고 6천억 달러를 한국에서 벌어갔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벌어서 일본에게 좋은 일만 시킨 셈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처음이 아닌데요. 일본은 한국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을 때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95년 어업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던 일본 정부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일갈했다가 일본이 단기 외채를 연장해주지 않아서 한국은 이 때문에 경제 타격을 입고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 보복은 한미일 3국의 반공연대를 반중연대로 전환하기를 꺼리는 한국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경제 보복을 단행한 것인데요.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고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목적은 한국 길들이기입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일본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려 할 리 없고 우리는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한일 문제는 양국이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아베 정권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는 일반적으로 미국, 자민당의 돈줄인 재계, 선거를 좌우하는 민심입니다. 한국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라야 중일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고 균형자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이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자 중국이 한국 상품 수입을 제한하여 한국은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고 사드 배치 장소를 제공했던 기업 롯데는 중국 진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활약하던 현대자동차는 사드 사태로 타격을 입고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한국에 경제 보복을 단행했는데요. 2000년 6월 한국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은 한국의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만에 손을 들었는데 당시 대중무역 규모가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5% 정도를 차지하니 사드 사태로 인한 경제 보복의 충격을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한국은 중국이 제재를 극복했지만 앞으로 중국에게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출을 다양화하고 대중무역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또다시 시련을 겪었는데요. 경제 보복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이번 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문제를 헤쳐나간다면 한국은 더 나은 경제 구조와 성장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2018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미국과 일본을 합친 규모의 약 1.5배에 이릅니다. 무역 국가인 한국에게 중국은 중요한 무역 시장입니다. 또한 통일을 앞두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지만 약자에게는 무자비한데요. 일본 문화는 실리를 중시하지만 한국 문화는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합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약자가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기기란 어렵습니다. 일본은 매뉴얼 사회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일을 시작하는데요. 일본은 경제 보복 또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임진왜란이나 3.1운동과 같은 심정으로 일본의 경제 보복을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되고 대신 아베를 일본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고립하는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아베는 싫지만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요. 중국이 강하게 나올 때에는 언제든 다시 손잡아야 할 나라입니다. 아베를 고립하는 작전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대체 상품 개발, 노 재팬 투어 등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작전을 펼쳐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본은 언제든 필요에 따라 도발하는 나라이고 일본이 군사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독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해공군은 일본의 큰 폭으로 뒤처졌습니다. 한국 육군은 강하지만 해공군이 너무 약한 나머지 육군은 전투는커녕 바다도 건너지 못합니다. 한국은 앞으로는 당분간 일본의 군사력을 능가하기 어려운데 군사력을 뒷받침할 경제력과 과학기술에서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이기려면 북한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일본의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들도록 동해 지역의 군비를 갖추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일본은 감히 독도에서 도발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일본은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 일본에게 늘 얻어맞고만 있습니다. 맞지 않으려면 우선 힘을 길러야 하는데 힘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약 7배가 넘는 일본의 독서력은 한국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독서를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책 읽기를 권하고 일본을 무시하지 말고 일본의 실체를 알 수 있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일본보다 인구도 적고 경제력도 낮으며 면적도 훨씬 작지만 그래도 일본을 이기려고 생각하고 일본을 알아간다면 과거보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행동하는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